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체크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 타리프맨, 트럼프 관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갖다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만한 것들, 미국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변압기 관련돼서는 최근에 보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또 우리가 구분을 좀 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미국의 관세를 또 풀어낼 수 있는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서 SK바이오팜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리프맨 트럼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때는 관세 제로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편입해 나가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기존에 좀 빌빌하던 것들은 같이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대는 앞으로 도래할 것 같습니까? 안 도래할 것 같습니까? 예, 자율주행 도래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열심히 또 진일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용 부분에서 MLCC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보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6배, 8배 이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MLCC 하면 당연히 삼성전기겠죠. 그래서 전장용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생산 대수가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차량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MLCC 수요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뭐 삼성전기에서 뭐 이야기한 건 아니고 무라타가 세계 점유율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라타 리포트에 의하면 그것에 또 반영을 해보면 또 세계 랭킹에서 또 랭킹을 또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도 같이 더불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테슬라 향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차향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구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일회용 세포 배양기 부분에서 미국 진출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진행할 때 일회용 세포 배양기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국산화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업이익은 소소하게 나오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분할 한 5회 정도로 해서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하면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몰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어느 날 관심을 또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에 또 폭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드려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려하는 사항과 또 긍정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구분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뉴스에서도 HD 현대엘렉트릭하고요,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어제 관세 정책 딱 발표 나오면서 야 어디가 우리가 빈틈이야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낸 것이 증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장중에 매수하시면 돼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1시에 뭐 언제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또 비중을 또 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타리프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관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세 회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회사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엘리바마하고요. 테네시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보시기는 알겠지만 일진전기하고요. LS엘렉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관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가 LS엘렉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변압기 쪽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쌍두마차가 뭐가 되겠어요?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만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 2번이 어떻게 돼요?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은 HD 현대엘렉트릭이고 2번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다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PER이 한 21 정도 되고요. 효성중공업은 한 17 정도 돼요. 이유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주력 매출이고 효성중공업은 다른 매출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을 좀 적게 평가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전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편입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면서 비중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1단이 들어왔으면 여기 1번 구간에 하락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번 구간이 들어왔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3번 구간이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단 하락 구간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가 뉴스를 받았잖아. 무관세네.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 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넘버원입니다. 자, 그래 따져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한다 하더라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 하락 구간이니까 우리가 비중은 얼마 정도 가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40%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 있죠. 302,000원 이 기준으로 다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보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또 저는 뭐 오리지널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이 기준치로 이야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오전 장중에 뭐 3%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송하고 하는 게 항상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뭐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바로 막 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 때문에도 바로 막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거. 다만 이 정도면 우리가 빈틈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충분하니까 하방은 경직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략적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내용으로 보면 주가의 하락폭이나 내용들 같은 게 크지 않다. 그리고 하방을 항상 열어두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하방 열어둬서 비중을 40% 하시면서 위로 움직임하면서 비중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사실은 뭐 제가 효성중공업을 잘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주가가 위로 움직였을 때 상단이 많이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종목은 좀 사실은 좀 무거워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좀 제가 볼 때는 HD 현대일렉트릭 쪽으로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LS일렉 쪽은 당분간은 뭡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일전기 쪽도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일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있으니까 관세를 좀 두들겨 맞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업이익률 가지고 계산해보면 PER 2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정도는 시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땐 반동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16%대 나오게 되는데 16%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고점 밸류에이션 PER은 2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내용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4년전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이면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관세까지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3% 정도 나오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비중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비중을 좀 담아서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이 반등이 올라와서 수익이 나면 4일 전기 부분을 커버링을 다 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 자율주행 시대 주인공 이렇게 하면은 MLCC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에는 뭐 라이다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장용 SOC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기판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삼성전기 안에 거기 안에 기판에 들어가는 뭐갑니까? MLCC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뿐만이겠어요? 로봇도 자율주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MLCC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실리콘을 또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또 MLCC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전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삼성전기가 참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LCC 관련된 부분 투자하시려고 하면 아모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삼화 콘덴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삼성전기를 보고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주가가 무너져도 나중에 회복력이 가장 강한 게 삼성전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라타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전기차라든지 또 하면 뭐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뭐합니까? 이 개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잖아요. 옛날에 보면 기본 베이스로 하면은 300에서 5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ADAS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숫자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거의 뭐 5배, 6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꾸준하게 어떠니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회사의 주력은 MLCC고 뭐 광학도 있겠죠. 자율주행 들어가면 또 카메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FCBGA 부분이 그동안 좀 빌빌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차량용부터 쉽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디바이스 쪽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서버용 FCBGA 이쪽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전장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동사가 주력으로 매출 잡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전장 MLCC, 산업용 MLCC 그리고 전장 카메라 이쪽 부분이 증가되는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갖다 스킵을 했었습니다. 다른 거 하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선 이제부터는 저점 구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차량 판매량 감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량 증가가 보통 보면 경기가 있잖아요. GDP 성장률을 보통 보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차량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예를 들면 이 회사에 대한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간다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221도 평균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땐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당연히 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공략을 할 때 뭐합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매수는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매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매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낮게는 이제 10만 원부터 해서 높게는 14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업황이 안 좋으니까 222동 평균은 하방 쪽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업황이 안 좋아요? 매크로가 안 좋은 겁니다. 동사에 예를 들면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과거보다 훼손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윗단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221동 평에서 윗단에 움직일 때는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줘야 해서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일단 하락 구간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이쪽 분면이겠죠? 이쪽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쪽 구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 어디에서 보면 턴어라운드 시간 들어올 때 제가 뭐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해서 또 모니터링 종목 체크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곧 온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쯤이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로 도달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건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기 가야죠. 찾을 때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또 공략할 때가 됐고, 오히려 LG노텍 같은 거 공략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매출이 너무 치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쪽이 요즘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 쪽에서 관세도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근데 삼성전기는 베트남 공장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FCBG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주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것들만큼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일부 A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마이크로 디지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진출한다. 저는 근데 이 미국 진출한다는 이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활용을 할 거고요. 미국에서도 활용을 할 거고요. 다른 나라 조금씩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지금 크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과거에 워낙 초기에 사건이 쭉 올라가도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긴 했는데 중간에 뭐 이거 기술 개발을 하는 동안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이거 처음 진출하는 거 아니야. 올해가 처음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건 관세하고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땠어요? 아주 빌빌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스몰캡이니까 실질적으로 YY 대비해서 성장률이 뭐 사실은 뭐 기본빵으로 100%, 200%막 이렇게 가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냥 주가가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이나 이런 걸 들어오는 걸 기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매크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그냥 매랑 힘없이 매가리 없이 곤두박질 치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네 번째 큰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건데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4위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 1%만 점유해도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뭐 분기별로 나오는 매출이 뭐 예상치가 뭐 30억, 40억, 90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시장 점유율만 해도 연에 그죠? 매출액 800억 정도 하게 되면 여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아요. 거의 40%,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점 생각해 보시면 800억 매출 나오게 되면 40%만 잡아도 320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밑바닥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에게 별도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껏 하셔야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몰캡이라서 제가 이거 뭐 포트폴리오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좀 저는 편입을 했어요. 어제 오늘 진행을 해서 9,200원에 비중 20% 편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50%까지는 제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매수하고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시간을 두고라도 이 회사는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대치 자체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 1% 시장 점유율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800억 매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그죠?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다고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서 만약 비중이 또 해서 2%만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판광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장 단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 그거 즐기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냥 시간 좀 오래 두고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전환사채 발행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행가가 5,900 얼마 정도로 같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해 이거 그 전환사채 그 매수해가지고 진행된 거 시장에 물량이 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정도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매도 치겠냐라고 생각 그렇지 않고요. 여기 이 정도는 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정도 주가가 뭐 9,000원대니까 9,000원 초반이니까 여기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사실 그 전엔 주가가 더 높았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가 더 이상한 거죠. 그때는 적자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그때는 막 2만 원 가까이 가고 말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오히려 저는 그런 데는 투자 못해.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스몰캡으로 한번 공략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뭐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좀 기다려 가면서 가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빨리빨리 또 치고 나가면서 또 기존에 있던 빌빌하던 종목 또 다시 또 정리해 가면서 가면 됩니다. 시간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엔 더 좋은 또 우리 주식 투자 생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머니케어 스쿨 다음 주에 또 오프라인 스킬업 미팅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좀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참석 여부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까지 좀 최소 댓글 달아서 인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